그때 나빠지는 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 나빠지면 주식시장도 식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AI.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투자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여삼입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가 나오는 유튜브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오면 또 안 좋은 소리, 리스크 얘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윤 팀장이 안 보이는 게 시장이 좋은 게 아닌가 하시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시작돼서 오늘 딱 월요일 블랙 먼데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8%가 넘는 급락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좋았던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FNS를 통해서 날렸던 게, 아니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거야. 근데 왜 주가가 지금 하락하니? 이거는 맞지 않은 거야 라고 항변할 정도로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는데 주식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4%, 반도체 ETF가 미국 쪽에서 10% 넘게 빠지고 EWY는 14%. 오늘 코스피는 아침에 8% 하락해서 지금 6%대 하락이면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그 단기간에 과열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그 괴리, 이격 이런 것들을 좀 메이크업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단계는 아닌데 또 매크로 장세가 됐습니다. 여기 표지 그림에 나와 있지만 우리 5월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10년이 4% 중반 넘었을 때 그땐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었어요. 제가 4.5를 넘었을 때 스트레스 킬라인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얘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유가발 공급 물가 충격이면 그 부분은 경제에 따른 부담을 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 유가가 올라간 걸로 연준이 긴축을 한다? 아니요, 실제 긴축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강도도 별로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없다. 왜? 경제가 나빠지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굿 이즈 배드 시장이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거 진짜 이러다가 이 양호한 경기 여건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 정부도 돈을 안 쓰는데 연준까지 긴축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유동성 흡수, 그 부분이 미국 10년 5월 셋째 주에 4.6%까지 갔을 때보다 이제 겨우 4.5% 초반에 들어왔는데 나스닥 4%의 미국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전이되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미국 경제가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들아 고용이 잘 나온 걸 가지고 왜 주가가 하락하니라고 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미국 일중 차트로 미국채 10년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대로 주식시장에 스트레스가 녹아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점에 매크로 장세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고용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다른 쪽에서 보내놓은 자료들도 좀 보니까 일자리가 17만 개나 늘면서 양호한 수준이긴 했지만 지금 텍스 리펀 되면서 공무원이 한 5만 명 정도 늘어난 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효과일 거고요. 지난달에 많았던 운수창고, 도소매업 쪽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느는 거죠. 근데 지금도 뭐 최근에 제조업 쪽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다른 인프라 시설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인원들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렇게 고임금을 받는 쪽은 아닙니다. 고임금을 받는 테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일자리가 계속 주는 거죠. 3개월 평균 미국의 일자리가 18만 개 는 건 202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안전성은 어느 정도 좀 확보되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 실업률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동 공급이 위축되는 것도 좀 속도가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4.3% 실업률,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용지표의 질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 그림 5번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 쪽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정부 쪽 고용 추정치 대비해서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임금 소득 신청을 하는 기업 데이터는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률 쪽에서 가계 동향 조사, 여기 민간 기업들도 이제 가계 쪽을 주요로 해서 나오는 이쪽의 고용 지표는 크게 의미 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일부 텍스 리펀에 공무원 쪽 일자리 늘어나는 거나, 지금 미국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번 달에 월드컵 하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월드컵 수혜 때문에 일부 이제 일자리들이 좀 창출될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드렸던, 제가 이전부터 미국 고용지표는 이제 뭘 잘 봐야 된다고요? 일자리가 뭐 10만 개 느니 뭐 마이너스를 가니 그런 것보다는 여기 그림 6에 나와 있지만 임금이 이번 달에도 전년 대비 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MOM으로 0.3%, 지난달에 0.16보다는 좀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임금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는 단계. 이게 뭐의 핵심이라고 얘기드렸죠? 미국이 저희는 하반기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작년과 재작년처럼 그쪽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탄력보다는 지금은 내 임금 소득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내 소득 여건이 좀 취약해지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월드컵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소비다. 이쪽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 물가가 실제로 9%까지 갔던 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2%도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항변 드립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림 12번 보시다시피 가솔린 가격 최근에 조금 주춤했지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없고요. 이 그림 1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켓에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면 물가채를 사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을 채권으로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물가채와 명목 채권의 스프레드가 확대돼야 되거든요. 물가채 프리미엄이 늘면서.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이 영업일 동안 코스피가 8,800에서 지금 7,600대까지 지금 곤두박질 치면서 많은 불안감들을 가져가고 계시지만 이 본질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환수 쪽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임금 소득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금 공급 물가 충격이 주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이번 5월 CPI 확인 이후에도 연준이 올해 확실히 금리를 올릴 거냐.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6월 FOMC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막 후퇴하고 금리 인하 못합니다 하다가 3분기에 지표들이 흔들리고 나면 24년에 100bp, 작년에 75bp. 저희는 올해 연말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뷰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에 대한 경계만 놓고 보면 연준이 인상을 할 수 있는 관계까지 온 게 아닌가 하지만 저희는 앞서 계속 누차 강조드렸지만 이 소득 여건들의 탄력이 떨어지고 고물가, 금리도 높죠. 이런 비용들을 고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미국 가계 소비 탄력들이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나빠지는 지표 때문에 미국 경제 나빠지면 주식시장도 식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AI 투자 중심으로 지금 과도하게 끌어올렸던 비용들이 어느 정도 금리도 좀 진정되고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가면서 나쁜 게 좋은 게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게 지금 증시의 부담이라면 소비 중심으로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좀 슬로우해지는 타이밍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오는 게 그전까지는 우리 4월, 5월 달 주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AI의 붐에 좀 약간 과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식혀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채권장애가 아직은 메인 리스크로 확산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측면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윤 팀장 나오면 또 안 좋은 얘기 하겠지 하시지 말고 이런 쪽에 포인트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림 17번 보시다시피 이게 달러도 강세로 가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연준마저 금리를 올리게 되면 6월 달에 20일은 금리 인상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7월 달에 외환시장 안전성을 위해서 오늘 국민연금 개인까지 해가면서 환율이 지금 급등한 걸 잡아주고 있지만 상당히 글로벌리 지금 통화 긴축으로 가면서 유동성 여건이 나빠진다. 이게 6월 달 들어서 글로벌 M2가 주춤해지면서 주가에도 조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퀴디티를 잘 보려면 연준이 하반기에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로 다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증시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림 18번 보시다시피 또 사모대출 쪽 얘기 나와요. 왜? 연준이 긴축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가장 최악의 이슈가 될 건데 지금 사모대출 시장의 기초자산가들 30% 넘게 빠졌는데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더 번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지금 좀 긍정적인 콜을 하고 있죠. 왜? 제도권인 하이힐드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전염되는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AI 쪽으로 쏠리면서 그쪽에 따르는 주가의 부담들이 그쪽 중심으로 조정폭을 좀 키우고 오늘도 그 불안은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조달 시장의 악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려 지금 주가 조정이나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자산들의 변동성 확대는 통화정책의 신중성을 조금 더 요구하게 만들 수 있죠. 여기 그림 21번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진짜 금리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나 작년에 관세 부과 때문에 그 재작년에는 뭐 끈적거리는 물가 때문에 그때도 연준 인사들은 되게 호키시했어요. 그거 대비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탄력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용 약간 버텨주고 월드컵 특수 때문에 지금 소비가 좋은 듯 보이지만 월마트 주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미국 경제를 볼 때 제일 유념이 보는 건데 올해 1분기까지 월마트가 또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냐? 생각보다 텍스 리펀 효과까지 하면서 소비가 좀 좋게 나왔는데 그 월마트가 최근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지금 전쟁에 따르는 여러 원가들이 올라와서 그쪽에 따르는 비용 문제로 실질 소비 쪽에 대한 탄력이 둔화될 걸 우려해서 가이던스를 좋게 주지 않고 있어요. 월마트의 주가가 지금 좀 흘러내리면서 미국 소비는 3분기에 둔화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로 돌 때는 모든 금융시장이 또 숨을 튈 수 있는 구멍을 거기서 만들어내게 될 거다. 지금 좀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 AI 투자 사이클, 오늘 젠슨왕이 와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주가 빠지는 건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젠슨왕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아직 그 강단이나 기조를 놓고 보면 저 같은 채권쟁이들의 부정적인 인식, 저는 올해 반기자를 쓰면서 올해 연내 이슈는 아니지만 내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 걔네들이 이제 넷캐시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넵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유수의 AI를 투자하는 그 대기업들이 이제 순부채로 넘어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게 올해 하반기에 그런 AI 투자에 대한 부담도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연준이 진짜 금리 인상을 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워시 신임 의장이 트럼프 말을 잘 들어서 아니요. 실물 경제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을 따져놓고 보면 매크로를 베이스로 보는 저 같은 사람이 아직은 그런 쪽에 불안 쪽으로 넘어갈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의 얘기를 길게 드렸고요. 우리나라 쪽에서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얘기 드리면 지금 오늘 환율이 1,560원까지 지난 주말 기록했다가 오늘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 개입, 그러니까 연금이 해외 투자해 놨던 걸 환해지를 해가면서 지금 1,560원대 환율이면 굉장히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뭐 환율이 지금 1,600원, 1,700원 간다고 하면 너무 일찍 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외환위기 때 수준의 환율이에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경상수지 흑자가 3,500억 달러. 이게 얼마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 작년이 역대급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최대로 냈거든요. 그게 얼마였느냐? 1,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진장 달러를 저희가 많이 버는 해예요. 근데 환율이 왜 이 모양이지? 우리나라 성장도 좋아지고 하는데 지금 수급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올해 주식 얼마 팔았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전전긍긍하는 게 얘네들 5조에서 6조씩 지금 몇 영업일째 팔았습니까? 지금 판 금액이 120조가 넘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800억? 아니 900억 달러. 이 페이스면 1,000억 달러 이상을 파는데 여느 해 우리가 경상수지를 1,000억 달러대 버는 해 그걸 다 달러를 들고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기업들이. 보통 6대4, 한 6 정도 들고 오니까 600억 달러 정도를 원으로 환전하고 한 400억 달러는 또 해외 자금들 운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1,000억 달러 가까이 매도한 건 여느 해 경상수지로 벌어들여서 원화 환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패대기 친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과급도 줘야 되고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해외 번 걸 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게 원화를 강세를 끌고 가는 힘은 뒤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익은 뒷자 안에서 현실화될 거니까 투자도. 이 앞에 외국인 주식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60원까지 넘어왔지만 오늘 국민연금 안정책과 함께 7월 달까지 만약에 이달 안에 7월 금토일가 둘째 주니까 이달 안에 환율이 1,520원 정도, 이 앞에 우리가 환율 불안할 때 3월 말과 그때 고점이 1,530원 내외 정도를 지켰거든요. 그 이내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지금 29번에 펀도금리 1년 뒤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환율이 정확하게 연동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자꾸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라도 대외금리 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서 환율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시각이 있는데 좀 혹자들이 이제 뭐 호사가들이죠. 이러다가 우리나라 7월 달에 환율 안정 때문에 50bp 인상에 나서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긴축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지금 겨우 바닥을 치고 돌아가고 있는 내수 경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유통 주식들이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좋아지고 이쪽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갔는데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내수 쪽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쪽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녹여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생일 이전에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런 선언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면 전쟁에서 유가만 80불 중반대 떨어지면 금리도 좀 안정되겠지만 원달러 환율도 230원은 거기서 잡아줄 수 있다. 오늘 연금으로 개입으로 20원 정도 안정시키고 그 정도 하면 이달 안에 1,520원 밑으로 떨어뜨린다면 7월 달에 50bp 인상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 호조의 이 겨우 살려가고 있는 경제의 좋은 기회를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고 부동산 쪽 이런 금융 안정을 또 시켜야 되고 거기에 과도한 통화 긴축으로
또 부담을 끌고 가야 될 정도의 환경으로 넘어가지 않는 제일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 쪽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1520원 언더 적어도 1500원 밑으로 가면 그런 텐션은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7월 금토일 전까지 이 팩트를 잘 보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일 거고요. 전쟁도 안 끝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겁니다. 환율이 높다고 지금 수출 잘 된다. 이걸로 지금 기대하고 갈 때가 아니죠.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 이게 그때 그렇게 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7월 달에 빅스텝을 하게 그런 긴축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받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증시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잘 체크해서 연동하면 제가 앞서 깔았다시피 미국의 지금 고용 호조가 연준의 긴축을 유발할 정도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만 빼면은 이번 주 안에 원달러 환율이 1520원 밑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긴축에 대한 부담들도 같이 덜어지게 된다. 오늘 뭐 또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유튜브로 확인하시는 그 시점쯤 갔을 때 이게 얼마나 진정이 돼 있을지 아니면 또 그 연장선상에서 불안 심리가 가고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한 포인트들을 좀 잘 지켜보고 가신다고 하면 이 불안한 이 시기에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전달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 변동성이 좀 진정되었으면 하는 게 저같이 이쪽 일하는 종사자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또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